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 허리 통증의 원인과 또 치료법, 오늘 이 시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이동엽 원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동엽 원장님께서 여러분의 고민 상담을 해주실 텐데요. 02-6676-0114번으로 주저하지 마시고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허리가, 예. 네, 어떤 증상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네, 허리가 아프면서 엉덩이 쪽으로, 네. 엉덩이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다리가 째릿째릿한 게 걸음을 잘 못 걸어요. 아, 혹시 어머님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시죠? 62인데요. 아, 어느 쪽 다리가 엉치가 그러세요? 어느 쪽 다리가, 예. 오른쪽 다리가요? 예. 걷지 못할 정도로 그러신다는 얘기는 검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검사를 해봤습니다. MRI 같은 걸 검사를 해보셨어요? 예. 그래서 디스크나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겠네요? 예, 예. 어느 정도라고 하셨습니까? 뭐 수술까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주사 치료로 된다고 하시던가요? 그래갖고 포항에서요. 예, 예. 여기가 경주거든요. 예, 예. 그래, 포항에 가갖고, 저쪽에 그 수술을 안 하고, 예, 예. 시술하는 걸 하라 하는 기라야. 예, 예. 시술을? 예, 예. 그게 뭐 엉치 뼈 있는데 시술을 한다 그래가 시술을 했어요. 예, 예. 아, 하셨어요? 예, 예. 네, 시술을 해도 네. 똑같아요. 그 증상이. 시술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한 10일 조금 넘었을 거예요. 뭐 얼마 안 되셨네요. 얼마 안 되셨군요. 이제 네. 무슨 시술 종류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머님. 예. 이제 열흘 정도 되셨으면 아직은 좀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신경 압박이 너무 심하고 혹시 걸으실 때 걸음걸이가 아직도 안 되십니까? 예, 누웠다가 일하면은 막 네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발바닥하고 다리가 땡기갖고 잘 걷지를 못해요. 보통 통상은 이제 시술을 하고 협착증의 해결이 뭐 한 1, 2주나 2, 3주 늦어질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하루 이틀이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이 드셔야 되는데 그대로시라는 얘기죠. 예, 예. 그만큼 협착이 좀 심했던 거는 같은데요. 수술까지 필요할 정도는 아니고 시술을 해서 열흘 정도 지나셨다면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예. 시술 중에서 기존의 어떤 신경 성형술 같은 치료를 했다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으세요. 즉 근본적으로 신경 통로 유착을 풀어주는 유착 박리술이라든지 또는 내시경 치료까지 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열흘 정도면 판단하시기에 너무 빠르시고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지켜보시다가 전혀 만약에 호전이 없다면 그 원장님과 상의하셔가지고 근본적으로 신경 통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를 열어주는 치료를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어머니 일단은 좀 더 지켜보시다가 효과가 좀 없으시면 좀 더 근본적인 치료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도 끝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자, 이 허리 통증은 사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그런 흔한 질환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중요성도 좀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어떤가요? 사실 지금 방금 인터뷰했던 어머님 같은 네. 경우는 치료를 좀 빨리 하셔야 되는 증상이죠. 네. 무슨 말씀이냐면 허리만 아프다고 하면 괜찮으세요. 근데 엉치나 다리까지 내려가고 저리는 증상이라든지 보행이 안 된다면 신경이 뭔가 눌리고 있다는 증상이거든요. 신경이 눌리고 있다는 얘기는 신경이 상해 간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신경은 어느 정도 골든 타임이 지나면 나중에 뒤늦게 수술이나 치료를 하시면 안 돌아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될 게 허리 통증만 있냐 다리까지 저리냐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허리만 아프시다면 좀 여유가 있으세요. 뭐 찜질방이나 휴식을 취하시고요. 다리 증상이나 지금 방금 전화 주신 어머니처럼 네. 걸음걸이가 안 된다든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신경이 압박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증상에 따라서 좀 단계별로 치료법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차이가 있나요, 선생님? 사실 네. 저는 이제 외과 의사라서 척추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비수술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허리 통증이 생겼을 때는 우선 먼저 쉬셔야 되는 거죠. 쉬시고 보존적인 치료, 즉 진통제라든지 또는 물리치료를 하시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이런 두 번째 단계인 비수술 치료를 하는데요. 사실 3단계인 수술까지 하는 경우는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밖에 안 되세요. 많지는 않네요. 예. 그래서 네. 대부분 90%, 95%는 이런 오늘 설명드리는 유착 박리술이라든지 또는 내시경 레이저 시술 같은 보존적인 치료와 수술 치료 사이에 대개 한 95% 정도는 일반적인 허리 통증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실 어떤 치료를 나는 받아야 되나가 궁금하실 텐데요. 네. 만약에 다리가 마비가 있고 걸음걸이가 보행에 장애가 있고 대소변 장애가 있고 하면 여기 속하는 거예요. 뭐 5%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오. 대개의 경우에는 왼쪽 비수술적 치료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별을 해야 되니까 어떤 분들은 이 비수술 치료인데 수술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네. 또 반드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비수술을 받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내가 어디가 속하는지를 알아셔야 되겠죠. 그렇겠네요. 일단은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좀 치료 단계가 좀 궁금하네요. 어떤 과정으로 치료를 하시나요, 선생님? 사실 네. 이렇게 오늘 방송하듯이 인터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문진한다 그럽니다. 문진표를 작성하고 네. 증상이 얼마나 되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직접 이제 환자를 만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환자를 눕혀놓고 발과 다리를 들면서 만지고 엉치가 허리가 어떤지 한번 직접 수기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처럼 정밀 영상 검사를 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MRI죠. XCT나 엑스레이나 이런 적외선 치열 검사를 하게 되고 이제 저렇게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설명을 하게 되고 병을 알게 한 다음에 만약에 몸에 이상이 없는지 임상 검사나 피 검사를 하시게 돼서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감별을 하게 되고 자 수술방에서 또는 시술하면서 네. 환자와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근본적인 해결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사후 관리가 중요하세요. 참 중요하죠. 예, 수술하고 시술하고 나서 재활이라든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것이 이렇게 7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일단 저희가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치료법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사실 그냥 무조건 허리가 아프다고 비수술 치료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절대로 너무 막 시장에 과열돼 있고 너무 좀 고가의 시술을 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부터는. 네. 그런데 아까 그 인터뷰 하셨던 그 경주에 계신 어머님처럼 보행이 안 된다든지 네. 또는 엉치나 골반, 다리까지 발바닥까지 막 아까 저리시다 그러셨잖아요. 네, 네. 그때는 비수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은 게요. 처음부터 수술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조직을 째고 파괴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 타겟, 즉 신경이 껌딱지처럼 늘러붙어 있는 그 타겟을 해결하면 돼요. 시청자 여러분, 이 껌을 씹다가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일어나면 껌딱지가 머리카락에 붙어 있죠. 네. 저도 그렇게, 많아요. 그런 예. 적이. 아니면 머리를 며칠 안 감으면 이렇게 막 늘러붙는 지저분해지죠. 네. 그런 식으로 신경 말총처럼 신경 조직이 다 늘러붙어 가지고 유착되는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 신경 유착 박리술이에요. 그래서 신경 유착 박리술이란 말이 용어가 어렵지만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엑스레이 화면과 기계를 통해서 이 신경 통로를 근본적으로 열어주고 씻어내는 거. 즉 껌을 머리카락에서 떼주듯이 유착을 풀어주는 것을 유착 박리술이라 그러고요. 좀 더 발달된 것이 오른쪽 그림처럼 내시경을 보고 치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시경 레이저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양쪽 신경 겨드랑이 사이에서 터져 나온 디스크를 레이저로 녹여주는 거죠. 이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수술적인 치료 대상 모든 분들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허리 디스크, 물건을 들 때 앞으로 숙일 때 이렇게 하는 통증이 생기게 되고요. 네. 허리는 아프지 않은데 이 어머님처럼 아이고 다리야. 다리가. 보행이 안 되고 오래 서 있지 못하고 주저앉아야 되는 척추관 협착증도 치료 대상이 되고요. 네. 이 목덜미를 잡고 있는 그림인데 일반적인 목 디스크나 협착증도 치료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이런 내시경으로 척추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경유착 박리술과 내시경 레이저 시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봤는데 지금부터는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신경유착 박리술은 어떤 원리로 좀 치료를 하시나요, 선생님? 네. 신경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보호받는 어떤 터널, 신경 통로 안에 있어요. 신경
신경 통로 안에 있는데 그 통로가 막히는 거죠. 즉 우리 심장에 심장 질환이 있어서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장마비가 오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응급으로 가서 빨리 뚫어주죠.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신경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찌꺼기처럼. 이 동굴처럼 얘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신경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 이걸 뚫어주는 거죠. 그래서 염증을 제거하고 신경 흐름을 회복이 돼야지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하수구 막히듯이 네. 청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원리가 있었네요. 네. 자, 저희가 실제 사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사례인지 좀 보여주시죠, 선생님. 예. 네. 요즘에 이제 MRI 사진을 제가 하나 들고 와서 보여드릴 텐데요. 54세 남성 환자분이시고 요 MRI를 잘 보세요. 네.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허리뼈가 5개예요. 뒤로 하얗게 신경이 지나가는데 요 4번, 5번에서 꽉 막혀 있습니다. 까맣네요. 예. 네. 그래서 요 단면도를 보게 되면 신경의 디스크 압박으로 인해서 협착증으로 인해서 막혀 있는데 신경만 보는 MRI를 보게 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가래떡을 이렇게 뚝 잘라서 썰은 것처럼 끊어져 보이죠. 네. 이것이 마이엘로 MRI라는 신경만 보는 MRI예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은 기존의 MRI와 이런 마이엘로 신경을 보는 MRI를 찍으면 정확히 진단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진단이 되는 경우에 이제 유착박리술을 통해서 신경 통로를 근본적으로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저희가 화면을 준비한 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장면인가요, 선생님? 자, 네. 자 보세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쫙 통로를 열어주는 건데 뭔가 풍선이 부풀어지죠. 그러네요. 예, 저게 풍선인데요. 통로를 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점점 줄어들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신경이 뻥 뚫리는 것을 확인하고 또 다시 풍선을 부풀어주면서 신경 통로를 열어주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서 위에 신경을 또 점점 풍선이 부풀어져서 통로를 열어주게 되죠. 저렇게 한 다음에 약물을 쏘게 되면 신경 통로가 크게 열리게 돼요. 네.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신경 통로를 근본적으로 열어주는 것을 신경 유착 박리술 또는 풍선 박리술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시술 전과 후가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어떤 사진인가요? 예. 네. 아까 이렇게 꽉 막혀 있었는데 풍선으로 벌려줬죠. 네. 벌려줬더니 시술 전에는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양쪽 다리, 특히 막 오른쪽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보이고 네. 파랗게 보이죠. 네. 피가 통하지 않으면 이 신경이 막혀 있어서 피가 통하지 않으면 이렇게 파랗게 보이게 되죠.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제 뚫려지게 되는데 많이 노랗고 파란색 기운이 줄게 되죠. 하지만 이분은 이 엉치 쪽 여기는 많이 좋아졌지만 종아리 아래쪽은 좀 남아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아직도 예, 조금은.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완벽하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저렇게 워낙 심한 협착증은 몇 번 정도 씻어내는 치료와 재활을 해야지 완전하게 좋아지는 거고요. 이렇게 보통 한 이 정도 한 7 내지 80% 정도는 좋아진 경우죠. 그래서 보통은 엉치나 엉덩이 쪽에 빨리 좋아지고 끄트머리 정상은 조금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은 몇 회 정도 시술을 해야 좀 환자분이 효과를 내가 좋아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좋은 질문이신데 네. 완전히 막혀 있는 경우에 말랑말랑하게 막혀 있으면 한 번에 뻥 뚫리겠죠. 네. 근데 찌꺼기가 오래돼 가지고 잘 안 펴지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통상 한 2-3번 정도, 1년 동안 2-3번 또는 1-2번 정도 반복해서 2차, 3차로 씻어주면 네. 신경 통로가 잘 열리게 되니까요. 횟수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환자 상태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실제 사례를 볼 텐데 또 다른 사례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떤 사례인가요, 선생님? 여성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 일도 많이 하시고 주부신데요. 서서 설거지를 못 하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왜냐면 힘드실까요? 협착증이 있으면 서 있기가 힘들거든요. 네. 앉아 있는 건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 MRI를 보면 1, 2, 3, 4, 5, 9, 4번, 5번 사이에 신경이 끼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4번, 5번 뼈가 어긋나 있어요. 네. 그래서 전방 전이증, 뼈가 어긋나 있으면서 협착증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경 지나가는 통로가 막히니까 뚝 끊어져 보이죠. 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뼈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나사못 고정술을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 신경 통로를 열어주고 근육 강화를 통해서 4번, 5번 어긋난 것을 교정해주는 방법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런 경우에도 유착박리술로 많이 치료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어머니 보세요. 서서 보면 종아리가 당겨서 터질 것 같다. 제발 설거지 좀 하고 싶다. 네, 서서 네. 걷고 싶다. 발이 너무 시리다.
일을 하셨는데 이 발이 아예 안 보이죠. 시술 전에는. 네. 시술하고 나서는 엉덩이 쪽에서부터 일단은 파란색 기울이 전혀 없고 따뜻해지고 오. 발이 보이게 되죠. 네. 그래서 이 겨울에서 이제 봄이 된 겁니다. 다리가 시원하게 뚫리면서 네. 오래 서 계실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치료 사례입니다. 네. 자, 저희가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도 평소에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전화 많이 주세요. 02-6676-0114번으로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알아볼 치료법은 또 이제 내시경 레이저 시술인데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법인가요? 어떤 방법인가요, 선생님? 예, 네. 사실 예전에 이제 위내시경.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을 직접 요즘에 다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척추로 내시경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척추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허리에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꼬리뼈를 통해서 빌딩의 현관문처럼 꼬리뼈를 통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경을 보면서 레이저를 장착된 기계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건데요. 제가 손가락으로 잡고 있는 저 그림이 내시경 레이저 카테터예요. 한 3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볼펜심의 한 5분의 1 정도. 굉장히 작네요. 예, 사이즈인데요. 위에는 내시경이 있고 아래는 레이저가 있어서 이제 내시경을 보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예요. 네. 그래서 기존의 수술은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절개를 하고 눈으로 보면서 한 1시간, 3시간 걸리고 한 2박 3일 또는 일주일 정도 이제 입원하지만 네. 꼬리뼈 내시경은 꼬리뼈 부위에만 국소 마취를 하시게 되고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좋지만 내시경으로 보면서 하니까 눈으로 보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상처를 닫고 여는 시간이 없으니까 비교적 30분 정도로 당일 시술이 된다는 거죠. 정말 짧네요, 시간이.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는 숙련된 전문의가 해야 되는데 네.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기존의 수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내시경과 레이저를 이용해서 유착과 염증 제거를 하는데 또 돌출된 디스크까지 제거하는 치료법에도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돌출된 디스크를 어떻게 제거하냐? 옛날 같으면 잘라내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 내시경이 들어가서 디스크 튀어나온 걸 보면서 디스크 자체에다가 레이저를 장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구우면 열을 발생하면 쪼그라들죠. 네. 그런 것처럼 디스크는 연골이기 때문에 단백질 성분이 있어요. 찢어져서 튀어나오면 레이저를 장착을 해서 녹여준다든지 또는 지지게 되는 거죠. 네. 쉽게 해서. 그래서 디스크 터진 것이 쪼그라드는, 그래서 리모델링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지금 사례가 나오고 있네요. 예, 시술 전에 MRI 상에서 이렇게 볼록볼록 나와서 요거를 이제 내시경으로 들어서 보니까 두 번째 그림인 이게 하얗게 신경 겨드랑이 사이로 터져 나왔어요. 네. 그래서 내시경으로 확인을 하고 신경길을 막혀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시술 중간에 디스크를 녹이게 되니까 점점 사이즈가 줄게 돼서 뻥 뚫리게 되죠. 즉 신경 겨드랑이 양쪽 신경 사이로 터져 나온 디스크를 내시경을 보면서 레이저를 디스크 안으로 집어넣어서 장착을 해서 녹여주니까 디스크가 사라지면서 저 화면 안쪽으로 뻥 뚫리게 되는 그런 치료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내시경 레이저 시술 과정을 화면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보면서 또 설명을 들어볼게요. 예, 저희 선생님께서 이제 시술방에서 환자와 대화를 하고 있고 환자는 깨 있습니다. 꼬리뼈에 국소 마취를 통해 있고 저게 초록색이 보이시죠? 네. 저게 내시경 카테터예요. 아. 그래서 초록색 레이저가 달려 있는 내시경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들어갈 때는 크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 국소 마취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머님 평소에 증상이 생기십니까? 그래서 네, 왼쪽 다리가 저림이 똑같이 평소처럼 나타납니다라고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면서 하게 되죠. 대화를 하면서 평소 증상을 찾아가게 되고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제 내시경 장면이에요. 속에 들어왔어요. 손에 저런 손의 조작을 통해서 이제 유착을 풀어주게 되고 지금 저 초록색 등이 보이시죠? 네. 저희 그래요? 레이저를 디스크 안쪽에다 놓고 이제 레이저가 디스크 안쪽에서 장착이 돼 있는 거죠. 네. 양쪽에 하얗게 보이는 게 신경이고 레이저를 쏘니까 저 화면 안쪽으로 네. 디스크가 점점 쪼그라들게 되죠. 기포가 발생하면서 점점 쪼그라들게. 화면을 좀 빨리 편집을 했습니다. 네. 보통 한 20분 걸리는데요. 그렇군요. 쪼그라들면서 신경 통로 양쪽이 이제 뻥 뚫리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가 녹아서 원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보이는 거니까요. 네. 환자가 치료하면서 좋아지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내시경 레이저 시술 알아보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사실 저는 이제 외과 의사인데 비수술 치료를 하니까 아이러니컬할 수도 있지만 사실 수술의 큰 단점일 수도 있고요. 내시경의 큰 장점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마취를 안 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수술에서 마취가 가장 부담스러우니까요. 맞습니다. 네. 사실 마취 사고도 많은데 전신 마취가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게 가장 좋고 또 이제 절개를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흉이 안 지고 수혈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통증도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혈압, 당뇨, 만성 질환자들이 수술에 대한 마취나 흉터나 수혈의 위험성을 대폭 감소시켰다는 거고요. 사실 레이저를 쓰게 되면 이 디스크 자체를 쪼그라뜨리고 리모델링 시킨다든지 협착증을 유발하는 인대의 사이즈를 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는 거고 치료가 어려운 구석까지 찾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수술하게 되면 구석을 들어가려면 또 그만큼 뼈를 잘라야 되는데 이 구석구석을 유착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술 없이 척추를 건강하게 하는 치료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자, 시청자분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저희 엄마가 이제 허리가 아프신데. 네, 그러세요. 예. 전방위 전이증 한 10여 년 전에 진단을 받았고요. 네. 네네. 병원마다 이제 갔을 때 이제 고정 나사로 이렇게 수술하는 걸 자꾸 권유를 하셔서 네네. 저희는 이제 그걸 받지 않고 계속 물리치료를 받고 이렇게 계셨는데 네네. 계속 통증이 이제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통증이라면 다리 통증이나 엉치. 뭐 다리가 당기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네네. 발바닥이 일단 화끈거리는 게 있고요. 네네네. 네, 보행에 아직 지장은 없으신데요. 네네. 근데 허리 통증이 이제 좀 주기가 좀 짧아지더라고요. 혹시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그러면? 65세세요. 65세요? 네. 네. 65세인데 보세요. 따님, 65세인데 허리가 주로 아픈데 아픈 횟수가 줄어들고 잦아진다. 네. 그런데 보행엔 문제가 없다. 네. 엉치나 다리 통증보다는 발바닥이 저리다. 그러면 발바닥이 화끈거린다. 네. 대개의 경우에 저도 고정술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네. 언제 수술하냐면은 보행이 안 되고 나는 도저히 다리가 저리고 땡겨서 살 수가 없다. 한 5분, 10분 걷고 싶다. 네.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술 후보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여러 병원에서 네. 수술을 권유받았다는 것은 아마 수술 후보 2순위, 3순위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당장 0순위나 1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1순위면 당장 해야 된다는 거고 2순위면 1년 뒤에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잦아지는 허리 통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신경 통로를 열어주고 근육 강화 치료라든지 뼈가 전방 전이가 더 어긋나지 않게 관리를 하시면 오히려 많이 감소될 수가 있고요. 다리 보행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수술은 아직은 좀 빠르신 것 아직은 같아요. 좀 빠른가요? 예, 그래서 수술에 충분히 더 나빠지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비수술 치료에 합당할 것 같아요. 네. 예, 신중하게 제가 경솔하지 않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보행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나사못을 박는 수술은 별로 저는 권하고 싶지 않고요. 저도 할 수 있지만 그렇군요. 대개의 경우에는 근본적인 신경 통로를 열어주고 뼈가 어긋난 것을 잘 교정해주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자, 따님께서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머니 모시고 가까운 전문병원을 방문하셔서 좀 더 근본적인 한번 치료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어머니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저는요, 허리가 아픈 지가 40대 후반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리고, 작년, 재작년이니까 2013년도에, 네. 목 디스크, 목이 6, 7번이 이게 디스크가 파열이 됐다고 해서, 예. 파열. 예, 그래가지고, 그냥 신경감압 시술을 받았어요. 네네네. 그랬는데, 완화는 많이 됐는데, 예.
그래도 팔은 여전히 좀 쩌릿쩌릿하고요. 아, 예, 네. 예, 예. 근래 들어서는 지금 작년 재작 2013년 4월 달에 받았으니까 네네. 지금 2년이 좀 넘었죠. 네네. 올해부터는 목이 턱이 너무 아파요. 목이. 아, 목 통증이요? 예, 그리고 목도 아프고 네네. 허리는 또 제가 이제 전방전이증으로 예, 네. 아유, 제가 전방전- MRI 아. 네네. 알겠습니다.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감압 시술을 네. 한 2회 정도 했어요. 감압을 하셨어요, 전방전이증을요? 예, 디스크 자체를 녹여주는. 예, 신경 감압 시술을 예, 예. 했거든요. 아, 네. 신경 감압술. 예, 예, 예. 예. 그걸 했는데 예. 그냥 했을 때 네. 한 6개월 처음 했을 때 한 6개월까지는 좀 많이 좋았어요.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뭐 그대로 네네. 종교처럼 됐고 알겠습니다. 또 한 번 또 더 했어요. 아, 예, 예. 예,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선생님 바로 좀 상담을 해주시죠. 지금 어머니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63세입니다. 아, 어머니 이제 목과 허리가 증상이 둘 다 있어서 불편하실 텐데요. 네네. 일단은 6번, 7번이 2년, 3년 전에 디스크가 터졌는데 지금 이 정도로 네. 수술 안 하고 지내시는 거는 성공적인 네. 시술이 되신 거는 같아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워낙 소위 말해서 6번, 7번 디스크가 터져서 빵꾸가 난 관절이기 때문에 네. 약간 팔 저림이 있고 또 뒷목이 아프시고 하신 것들은 후속 네. 조치로 그런 특수한 시술이 아니더라도 인대 강화 주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재활 통해서 목은 치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허리는 전방 전이증을 시술을 2번, 3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시다는 것은 네. 제 생각에는 조금 아직은 그 뼈가 전방 전이된 게 회복이 안 됐다든지 근육 강화가 네네. 덜 됐다든지 또는 네네. 신경 감압이 좀 덜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마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이 통증이 지속이 된다면 예전 사진 MRI하고 새롭게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요. 네. 특히 아까 그 제가 신경 줄기를 보는 검사 이렇게 신경이 내려오다 딱 끊어져 있는 게 있었죠. 네네. 그런 사진을 보고 직접 의사가 환자를 진찰을 하면 아 예전 거랑 얼마나 좋아졌는지 비교가 되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가볍게 다시 한번 치료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고 만약에 신경이 네. 많이 막혀 있으면 뭐 오늘 같은 그런 시술을 해볼 만은 할 것 같아요. 네. 네네. 어머니 다시 한번 가까운 전문 병원을 방문하셔서 좀 더 정밀적인 검사를 한번 또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이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고령 환자분들에게도 좋고 또 당뇨나 고혈압 겪으신 분들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사례를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례인가요? 예, 사실 네. 이제 보통 병연이 이제 많으니까 이 여성 61세 어머니 같은 경우는 여러 병원을 돌다 오셨어요. 보통은 그러실 것 같아요. 예, 뭐 당연히 해볼 또- 거 다 해보시고 오시죠? 예, 그런데 네. 이제 특히 한 달 전부터는 허리도 아프시면 다리 통증이 너무 심화되시는데 네. 예, 한방 치료도 기본적으로 잘 하셨지만 효과가 없었고 일시적이고 아. 특히 이제 고혈압 약을 드시는데 고혈압 약 중에서 이 피를 묽게 해주는 약이 있어요. 네. 그래서 수술을 하고 싶어도 피가 묽어가지고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이 MRI 1, 2, 3, 4, 5 중에서 4번, 5번이 막혀서 여기도 보시면 완전히 끊어져 보이죠. 네. 이런 경우에 혈압약을 드시는데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했던 경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 보시면 종아리, 엉치 종아리, 발바닥 쪽이 아주 시리고 차고 저리는. 그래서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수술을 원래는 해야 될 정도로 심했는데요. 내시경 레이저를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열어줬더니 제가 봤을 때보다도 더 좋아지셨어요. 오, 종아리, 그렇군요. 허벅지 통증이 크게 완화됐죠. 네. 그래서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두 번 더 막혀서 제가 두세 번 더 AS 치료를 했어요. 네. 다시 이렇게 막히면 파랗게 다시 돌아오거든요. 즉 사후 관리를 잘해드려서 네. 이렇게 종아리나 허벅지 통증이 크게 완화가 됐던 경우라고 할 수 네, 이 있습니다. 사진만 봐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된 예, 모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치료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사례인가요, 선생님? 네. 이제 50대 남성이 되면 디스크가 터져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네. 이제 협착이 다시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도 있지만 협착증이 시작되는 남성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이세요. 네. 교사인데 학생들 앞에서 얼굴이 자꾸만 찌그러진다는 거죠.
그리고 수면이 안 돼요. 디스크가 터지게 되면 자율신경계가 망가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저려요. 네. 그래서 걷다 서다 반복하고 학교에서 수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면증까지 호소하시는데 이렇게 터져서 막혀서 여기 보면 콩알처럼 신경이 끊어져 보이죠. 네. 이런 경우에도 내시경 레이저. 이분 같은 경우는 와, 보세요. 굉장히 파랗네요. 네, 왜 이렇게 됐냐면은 디스크가 급성으로 터지니까 자율신경계 기능이 뚝 떨어져 버려서 다리가 주무실 때 가만히 있어도 계속 저리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화끈하게 팍 터져서 확 나빠진 경우로 시술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확 좋아지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자율신경계 증상이 팍 망가지는 분들, 다리가 너무 시리고 힘이 빠지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빨리 가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허리, 다리 통증이 해결이 빨리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도 내시경 치료로 급성기 디스크가 해결이 됐습니다. 네. 자, 다음 사례가 또 있나요? 네. 아, 예. 아, 젊은 분이시죠. 조금 젊으신 분이죠. 사실 사진만 봤을 때는 그 이전에 어르신만큼 안 좋은데 네. 이분은 또 이제 사연이 있는 게 증권회사에 계신 분이에요. 덩치가 크시고 네. 작년부터 허리 통증이 있는데 그냥 계속 앉아 있으니까 하루 종일 증권하시니까 다리 저림이 점점점 지속이 되더니 일할 때는 이제 앉아 있지도 못하는 거죠. 네. 그런데 수술은 하기 싫은 거죠. 젊은 연령층이고 비교적 40 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37세 추수를 한다는 건 너무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MRI는 굉장히 심하고 이렇게 신경이 절단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신경이 절단돼 있고 마비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분도 역시 내시경으로 저희가 치료를 했고요. 이거 보세요. 이게 무릎 쪽에 네. 장단지, 종아리 쪽으로 발끝까지 피가 안 통했는데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이 크게 완화가 됐습니다. 네. 비교적 젊은 연령대 디스크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네. 잘 녹아 없어지고 회복이 빠르다는 거죠. 아, 우리가 그게 삐쩍 마른 고기를 구우면 쪼그라드는 맛이 없지만 이 비교적 젊은 디스크 심한 분들은 네. 내시경 레이저 시술하면서 좋아지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또 척추 질환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전화를 주시면요.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0266-0114번입니다.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비수술적인 치료법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또 대소변장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이럴 경우에는 좀 단순하게 치료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치료를 하시나요, 선생님? 사실 비수술 치료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척추는 수술부터 비수술까지 다 해야 될 수 있는 병원이나 선생님을 만나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간혹 반드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비수술을 하고 있어서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은 다 망가지고 나서 수술하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네. 실제로 대학이나 전문병원에서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100명 중에 5명 정도는 수술하는 경우가 꼭 있어요. 그때 비수술을 만병통치약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90명 중에 속해면 좋은데 네. 10명 안 되는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경우면 수술을 안전하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수술도 옛날처럼 크게 절개하지 않고 현미경이나 내시경으로도 수술같이 아주 간단하게 비수술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세현미경 감압술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현미경을 보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치료 효과가 높고 네. 옛날처럼 절개를 최소한으로 하기 때문에 허리가 약화되는 현상이 거의 없고요. 실제로 당뇨나 혈압이 있어서 비수술로 하면 제일 좋지만 비수술도 도저히 안 된 경우에는 네. 척추 부분 마취만 통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상처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시술보다 하루 정도 더 입원하십니다. 2박 3일입니다. 아, 네. 또는 이제 1박 2일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 방법까지 있으니까요. 네, 충분히 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상담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0266-0114번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많이 주세요. 자, 시청자분과 연결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어머니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아, 제가요. 네, 수술을 10년 전에 했거든요. 10년 네. 전에 하셨어요? 예, 어머님. 예. 10년 전에 네. 3번, 4번을 했어요. 예, 어머님. 그랬는데 그냥 수술했는데 이제 한 4년 있으니까 그게 또 아프더라고요. 아, 네, 어머님. 그래서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약 사 먹고 그랬는데 지금 약 먹어도 잘 듣지도 않고 네, 어머님. 그냥 그렇게 아파요. 그 허리로 해서 다리로 해가지고 예, 예. 발이 시렵고 아유, 예. 발이 시렵고 다리가 응치가 쉬고 네네. 응치 쉬고 다리도 쉬어요. 어- 시끈시끈하게. 어머님 그 옛날에 예. 3번, 4번 수술을 예. 못을 받고 하셨어요? 아니면 현미경으로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니죠. 그냥 수술했어요. 마취하고요. 마취하고 뭐 거기 이렇게 척추를 넣었죠, 거기. 나사목 같은 건 인공뼈를 넣었어요? 예. 아, 그러면 아마 고정 나사못을 넣은 것 같은데요. 예. 어머님 3번, 4번이 보통 수술을 해서 고정을 하게 되면 예. 밑에 있는 보통 4번, 5번 증상이 빨리 나빠져서 생겨요 또. 아, 그런데 3번, 4번을 했는데, 예. 거기서 이제 병원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예. 그 5번이 또 망가졌다고 또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또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좀 안 좋으신가 봐요. 그 예. 밑에 있는 마디가 망가졌다 그러시죠? 네네. 예, 어머니가 호소하시는 증상이 5번 신경 증상 같아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4번, 5번에 사이가 문제가 생기면 아까 엉치나 다리, 발바닥 쪽이 아프다 그러셨잖아요. 저리고. 네. 그래서 3번, 4번이 고정하게 되면 4번, 5번의 경첩 현상, 즉 수술했던 마디는 문제가 없는데 예. 위에는- 마디, 그거는 문제가 없대요. 그렇죠. 없다고 이유가 없는데 그 그러시던데. 아랫마디가 빨리 예. 퇴행이 돼서 신경이 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가 저리신 것 같단 말이죠. 네.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5세인데요. 아, 그러면 목소리는 쩡쩡하시지만 80대 우리 어머님이신데요. 뼈가 약하기 때문에 못을 또 박아서 연결하면 굉장히 불편이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수술은 결정해야 되는 게 맞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세월이 좋지 않습니까? 신경을 예. 근본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것을 먼저 충분히 하고 정말 안 되면 수술을 하시고요. 요즘에 예. 그 3번, 4번 수술하고 밑에 마디가 인전 마디가 망가져 있을 때도 아까 예. 그 제가 풍선 이렇게 커지는 거 보여드렸죠. 어머님들은 내시경까지 하지 마시고요. 풍선으로 근본적으로 신경 통로만 열어줘도 즉 다리나 엉치만 안 아파도 되시잖아요. 그렇죠. 예, 허리는 조금 아파도 못을 안 예. 받고 다리만 좀 편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다리만 좀 편해도 걷고 운동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위에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래서 그 비수술 치료를 한번 먼저 해보고 관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시수술을 해요? 네, 어머니 가까운 전문 병원을 한번 다시 방문하셔서 어머니께 맞는 치료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를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가 가장 아프세요? 아, 저는요, 13년 전에, 네. 쇠를 이었어요. 네. 인공쇠를 이었는데, 네네. 아, 인공쇠를 이었어요. 그래갖고 6월 달에 이제 MRI를 찍었어요. MRI를 찍으니까 3번이 안 좋다 해요, 또. 네네네. 예, 3번이 안 좋다 해갖고 수술을 하라 해요. 어머니는 수술 하락해. 4번, 5번을 수술하셨나 봐요, 그죠? 예. 아, 4번, 5번을 했는데, 네네. 인공쇠를, 나는 2개인 줄 알았더만은 4개라 하더라고요. 한 마디면 양쪽으로 해서 4개가 들어가요. 아, 그렇죠. 그래, 예. 난 2개인 줄 알았더만 4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3번이 안 좋다 해갖고, 네네. 수술을 하락하는 게라요. 예. 수술을 하락해갖고, 그래, 이제 또 입고 이래갖고 6월 둘째 주 수요일 날 하기로 해갖고, 이제 내가 그걸 취소시켰어요. 여름에 복 때려서 짤로 타고 있어야 된다요. 네네. 아무리 안 예, 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를 갖고 이제 CD를 들고 또 다른 힘찬병원을 갔어요. 부산의 힘찬병원을. 예. 힘찬병원을 가니까로 거기서 또 하시는 말씀이, 네. 약 들어가는 길이 막혔다. 네. 길이 막혀서 약이 안 들어간다 해요. 네네. 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수술을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걱정을 주고 있어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그분이 보더만은 약물 들어가는 구멍이 막혀가지고 길이 막혀가고 약물이 3번이 안 들어간다 해요. 네. 어머니 바로 좀 상담 내용을 한번 그 들어보세요. 막힌 거를 만약에 뚫리기만 하면 수술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좋아지는 거고 뚫리지 않으면 수술로 가는 건데요. 예. 어머님 이전에 또 그 방송 주셨던 분은 3번, 4번 수술했는데 밑에 마디가 망가진 거고 어머니는 4번, 5번 수술했는데 위에 마디가 망가진 게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술을 먼저 해서 근본적으로 통로가 열려지면 수술이 필요 없는데 그 예. 위에 마디를 또 못을 박아가지고 연결하게 되면 공사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제가 공사를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수술을 먼저 가능한지를 보고 가능하다면 해야 돼요. 그래서 검사하셔서 통로를 충분히 열어줄만 하면 비수술로 갈 수가 있고요. 그렇지 예. 않으면 정말 수술을 또 재수술을 해야 되는 건데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대답인데요. 내시경 레이저보다는 풍선이나 유착박리술로 먼저 통로를 열리면 한 서너 번 해서 열려지면 수술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어머니 근데 가까운 전문병원 다시 여보세요? 방문하셔서 좀 더 전문적인 검사 한번 다시 받아보시고 어머니께 맞는 치료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인터뷰 중에 시간이 짧아가지고 네. 못하신 분들은 제가 직접 나중에 전화를 드릴게요. 그래서 네네. 충분히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가 지금은 뭐 방송 중이라서 한정된 시간이 예. 있기 때문에 긴 상담을 못 해드리는데요. 저희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미세현미경 신경감압술 알아봤는데 실제 사례를 또 준비를 해봤어요. 어떤 사례 있나요, 선생님? 예, 더 젊은 환자를 제가 데리고 와놨어요. 아, 이분 33세 보세요. 환자분이시네요. 예, 33세고 디스크 나왔고 신경 끊어져 있다. 그러면 당연히 웬만하면 수술 안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이분은 마비가 너무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MRI만 보고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환자를 직접 만지면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요. 4번, 5번 터졌는데 그래서 내시경 해야겠다 싶어서 진찰했더니 완전 마비 때문에 근본적으로 신경 통로를 열어줘서 뻥 뚫렸죠. 네. 막혔던 게 통하죠. 아, 그렇네요. 이분은 소변이나 발기가 안 되고 다리가 발목 힘이 처져가지고 결국 좀 빨리 현미경 치료를 했어요. 이 보시면 이게 터져 있는데 콩알을 네. 싹 끄집어냈어요. 네, 네. 요거 한 20분이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20분을 하면 되는데 터진 디스크를 제거를 안 하려고 계속 시간을 보내면 마비가 남는 거예요. 네. 이분 완전히 파랗죠. 팍 터져서 굉장히 심했었네요. 다리가 마비가 왔는데 수술하고 나서 아주 간단한 수술이에요. 20분밖에 안 걸려요. 네. 하고 나서 많이 개선이 됐죠. 즉, 요즘에는 척추는 무슨 어떤 대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척추 질환은 요즘에는 비교적 정복하기 쉬운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찾아서 막 오랫동안 기다리기보다는 적절한 타이밍과 적절한 치료를 어떻게 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네네, 예. 맞습니다. 자, 허리가 아프신데도 치료를 좀 참거나 소홀히 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예, 현대 사회는 옛날엔 고령화, 네. 완전히 노인들 질환이었는데 아닙니다. 20, 30대에도 디스크가 막 심하고요. 우리가 진동이나 그 큰 건물이나 딱딱한 구조물 속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 혁명하십시오.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길면 가슴을 펴고 배를 집어넣고 항문을 조이십시오. 그리고 허리가 아프면 허리 아픈 대로 기본적인 치료하시면 되고요. 다리가 저리거나 신경학적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의원을 찾아서 전문가를 찾아서 네. 시술이든 수술이든 신경 상태를 모니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운동은 어떤 운동이 좋나요? 사실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저도 많이 이게 몸집이 커서 고민인데요. 사실 수영,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물 안에서 노는 거 또는 아쿠아로빅 또는 오. 춤추는 거 오, 그런 것이 네. 좋고요. 재활 요즘에 나오는 논문들은 러닝머신이나 또는 트레드밀이라 그러죠. 또는 윗몸 일으키기는 안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러닝머신에서는 뛰는 게 아니고 빨리 걷는 것이 좋고요.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것은 좋지 않고 윗몸 일으키기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신경외과 전문의 이동엽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